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겨울에 춥지 않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름에 덥지 않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후편입니다. 겨울만 되면은 이제 TV에서 귀가 따갑도록 추위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이 올 들어 최고로 춥습니다. 주의하세요. 아니면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최고의 추위입니다. 아니면은 역대 최고의 추위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시죠. 이렇게 추우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실내 온도를 높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실내 온도 갖다 조절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점점 높아가죠. 두 번째는 옷을 갖다가 두툼하게 따뜻하게 입습니다. 그래서 패딩이 유행을 하고 아니면은 내의를 입게 되고, 또 요즘 발열 내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 외에도 털장갑, 목도리, 모자, 귀마개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또 털신발을 신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각종 발열기를 사용을 합니다. 난풍기라든지 각종 열기 또는 히팅 패드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핫팩이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손을 따뜻하게 하고 등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등을 또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사용하기도 하죠. 아예요. 아주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동남아로 간다든지, 괌으로 간다든지, 하와이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요, 과연, 그러니까 추위가, 과거보다 더 추워졌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춥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늘었죠. 그게 뭐냐면은,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이 늘은 겁니다. 과거보다도. 과거에도 같은 날씨에, 같은 추위에 추위를 타는 사람, 추위를 안 타는 사람 이렇게 나눠본다면은요, 추위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춥다 하고 추위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추위를 타는 사람들이 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은요, 과거에 비해서 실내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18도에서 22도? 그 정도에서 이렇게 실내 온도를 맞춘 집이 많았다면은 요즘은요, 원만하면 25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높아진 만큼 우리가 추위 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죠. 왜 이렇게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의 이유가 있고 하나는 몸의 이유가 있습니다. 뇌에 생기는 이유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추위회로라고 합니다. 뇌에 추위회로가 생겨가지고 같은 추위에 나는 더 많이 추위를 느낍니다. 그렇게 이제 회로가 만들어진 거죠. 이걸 이제 추위회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몸이 허약해진 겁니다. 몸이 허약해지니까 같은 추위에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추위회로. 추위회로는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한마디로 일기예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매일 춥다, 주의해라,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민감해져 가지고 추위회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춥다는 얘기 많이 하다 보면요, 거기 자꾸 의미를 둡니다. 따지게 되고요. 또 내일 기온이 어떻게 되나 또 보게 되고요. 그럴수록 추위회로가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급기야는 이제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나 추위 싫어. 그리고 자꾸 피하려고 하죠. 이럴수록 또 잘 생기고요. 이 추위에 대해서 남들과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추워 하고, 춥지 이렇게 공감을 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잘 생기고요. 추위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잘 생깁니다. 또 비교를 해도 남들은 따뜻한 곳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추운 데서 살아? 이렇게 비교를 해도 이 추위회로가 더 잘 생기죠. 도시하고 농촌을 비교한다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추위회로가 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짐작이 되시죠? 항상 따뜻한 곳에 있다 보고 추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소리를 더 듣다 보니까 추위회로가 더 잘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몸의 이유인데요. 몸의 이유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같은 이유입니다. 즉, 힘듦과 지나침. 그러면은 힘들고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허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더 추위에 민감하게 되죠. 예민한 몸맘을 가진 분, 비숙면,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그리고 생각이 과다인 분들, 만성 탈수인 분들, 운동을 안 하는 분들, 그리고 역설적으로요, 비만인 분들도 추위를 잘 탑니다.
네, 비만이면은 피하 지방이 두꺼워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온도에 잘 견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추위에 약한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 추위를 더 잘 느끼는, 잘 타는 이유를 아셨으니 겨울에 춥지 않기, 네, 이것도 잘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내 몸맘 회복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하루에 뭘 해도, 일을 해도, 일상을 해도, 모임을 해도 10% 남기고 하기. 그러니까 항상 그 남긴다는 것은 현재 내 기준으로 남기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내 몸맘 회복 훈련이고요. 이어서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쉼 숙면 훈련, 만성 탈수인 분들은 물 2리터 더 마시기, 그리고 생각이 과다인 분들, TV, PC, 스마트폰 많이 보는 분들은 그 생각 줄이기 훈련. 네, 그리고 이어서 매일 운동을 하시는데 밀당을 하시고요. 뚱뚱한 분들은 감량 다지기 훈련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 몸몸에 대해서는 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추위 회로 깨기, 아까 말씀드린 추위 회로 깨기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추위 즐기기 훈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매일 일기예보를 듣고 그걸 갖다가 내일은 또 어떨까라고 궁금해하고 의미를 두고 따지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는요, 그걸 문제시하지 말라는 거죠. 보지도 마세요. 뭐 추우면 춥고 좀 따뜻하면 따뜻한 거지.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입고 다니시고, 그래, 뭐 그런 거다라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두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싫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싫어하면은, 추워. 나는 이번 추위는 정말 추워. 이렇게 하시겠죠. 춥다는 말보다는요, 이런 말은 어떠시겠어요? 추워 하는 것보다는, 야,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겠어요? 세 번째는 당연히 피하지 말으셔야 되겠죠. 추우니까, 이거, 추운데 가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원하다 그러면서 일부러 더 나아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실내보다는 실외로 나가야 되겠죠. 또 실외도요, 이렇게 이제 건물로 둘러싸인 것보다는요, 공원에 가셔보세요. 거기는 이제 바람도 더 치고요. 또 더 아예 자연으로 가보세요. 예, 그러면은 더 추울 겁니다. 네, 이게 산으로 간다든지, 바다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스키장에 간다든지, 이렇게 추위를 찾아 나셔 보시라는 거죠. 실내 온도도 조금씩 낮춰보세요. 네, 한꺼번에 많이 너무 맞추면은 정말 추울 겁니다. 그런데, 한 25도로 그렇게 맞춰져 있다면은 한 24.5도, 이렇게 0.5도씩을 갖다가 줄여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줄이는 게 아니고요. 0.5도씩 이제 줄여서 며칠 또 지내보시고 괜찮으면은 또 0.5도 또 줄여보시고요. 이렇게 실내 온도를 또 낮춰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예요, 뭐 정말 그 추운 나라로 여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저도 아직은 이제 그렇게 못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시베리아도 여행해 보고 알라스카도 여행해 봤어요. 근데 다 주로 그 여름에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여름에 갔는데요. 여름에도 좀 선선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묘미는요, 겨울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베리아나 그 알라스카에 사는 사람들은요, 춥다고 절대로 안 그럽니다. 네. 그럼 누가 춥다고 할까요? 예,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춥다고 하죠. 네. 당장 못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거의 가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벌써부터 추위가 덜 느껴지시기 시작합니다.